네, 정보통신 기사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그냥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여기서는 있습니다. 무선 통신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무선 통신은 무선 통신 기사가 별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무선 통신 기사를 공부하면 되는데 그렇다고 이거를 버릴 수는 없는데 필기에서는 간혹 나와요. 그래서 이게 애매한 게 위성 통신도 간혹 나오고 이동 통신도 간혹 나와요. 근데 이걸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거는 또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보통신 기사에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수준만 좀 보겠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 바랍니다. 무선 통신 이론, 다음 중 소프트와이어를 속한 전송 방법은? 그래서 항상 이런 말이 나오면은 반대말을 생각하라고 했죠. 소프트의 반대말은 뭐냐면 이제 하드와이어잖아요, 하드. 그래서 하드와이어는 주로 유선을 하드와이어로 생각하면 되고, 소프트와이어는 무선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동축, 광섬유,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 다 이게 UTP 케이블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하드웨어 와이어가 되는 거고, 마이크로웨이브 무선 통신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프트와이어. 그래서 이런 문제 한 번만 풀면은 쉽게 답을 잡을 수 있습니다. 쪽집게가의 요 사항을 제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외워야 돼요. 근데 외우는 거 기본만 한번 외울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전파의 창 기본적으로 1에서 10기가. 오른쪽에 보면은 이렇게 전파의 창이라 해서 전파를 받기 아주 깔끔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적외선이라든지 마이크로웨이브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을 받는데 1에서 10기가 대역이 이렇게 깔끔하게 비어 있기 때문에 위성통신이라든지 그쪽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대기나 다른 주변 물질에서 간섭이나 흡수가 없이 라디오파가 전파될 수 있는 일렉트로매그네틱 스펙트럼의 특정 범위, 그래서 1에서 10기가 범위를 전파의 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기가 아래쪽은 이온층에 의한 반사가 일어나고 10기가 위에, 10기가 위에 여기죠. 여기는 이제 가스나 흡수, 강우가 있기 때문에 물이나 산소, CO2, 질소 등에 의한 흡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파장이 여기 보면은 그 장파, 장중단, 초극 그렇게 했어요. 장중단, 초극. 다시 장중단 초극인데 장중단, 초극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장파, 중파, 단파, 초단파, 극초단파. 그 다음에 마이크로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장파에서도 여기 LF가 장파, 여기 초장파, ELF 극초단파. 그래서 장파, 그래서 장중단 촉으로 외우면 외울 수 있고요. 그 위에가 이제 마이크로파가 되는 거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이제 가시광선이잖아요. 가시광선이 우리가 빨주노초파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이게 빨이잖아요, 빨간색. 빨간색 옆에 있어서 이게 적외선. 그 다음에 파란 보잖아요, 보. 그래서 이걸 자외선. 우리가 보라색을 우리가 자외선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빨주노 파란보에서 빨간 거 옆에 적외선, 자외선. 그래서 요거를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뒤 다시 한번 보시면은 제가 장춘단 초곡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장파, 중파, 단파, 초단파, 극초단파. 그래서 장춘단 초곡을 외우고 여기 보면은 초장파, 극초장파에서 요 다시 말씀드리면 장충단 초곡에서 여기 장파부터 해서 장준단 초극 외우면은 이 앞뒤로 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 처음에 외울 때 좀 힘들었는데 자꾸 하다 보면 외워지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VLF에서 3에서 30km에서 10배씩 증가하면 돼요. 30에서 300, 300에서 3000, 3000은 3메가잖아요. 그래서 3메가에서 30메가, 30에서 300메가, 300메가에서 3000메가, 3000메가는 다시 기가잖아요. 그래서 3에서 30기가에서 장춘단 초곡을 외우면은 쉽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비례해서 파장도 주파수가 올라갈수록 이제 파장이 짧아진다. 그래서 몇 번 써보시면 가능합니다. 이 내용은 참조하시고요. 그런 개념으로 해서 이 내용이 이렇게 나온 거고요. 다시 밑에 보시면은 전자파가 점유하는 전체 주파수가 점유하는 주파수가 3에서 3테라헤르츠 범위고 무선 주파수 스펙트럼 이를 이제 무선 주파수 스펙트럼이라 하고 3에서 3kHz에서 주로 3kHz 여기 보면은 장파 정도가 되겠죠. 3kHz에서 3테라헤르츠까지를 전자파 또는 전파라고 한다. 전파는 공기 중에서 공공 중에서도 진공 속과 거의 같은 속도로 퍼져 나가기 때문에 먼 거리까지 아주 짧은 기간 안에 이제 통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라디오나 그런 게 다 이런 들리는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라디오, 지상파, TV, 레이더 등 전자기파를 이용해서 신호와 정보를 보내는 무선 통신 기기에 사용된다. 그래서 스펙트럼에서 여기 보면 이제 파가 낮은 거죠.
자, 왼쪽에 있는 게 파가 낮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수 킬로미터잖아요. 그래서 파가 이렇게 크게 낮게 가는 거고, 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파가 되게 조밀해지는 거죠. 조밀해. 그래서 이제 주파수가 우리가 조밀해지기 때문에 너무 주파수가 많이 조밀해지면은 사람의 건강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도심에 사는 분들이 혹시 이런 거에 민감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전파를 얘기하는 거고요. 감마선은 더 조밀해진 거고, 상대적으로 왼쪽으로 갈수록 전파가 좀 더 이제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장중단 초고 이쪽이 전파가 좀 길어지는 거죠.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이 마이크로판은 여기 있는 거고, 가시광선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걸 기준으로 해서 적외선과 자외선이 있다. 그 내용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선 통신에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의 양은 제한적이고, 그러니까 통신의 자원이, 그래서 주파수의 자원이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파수 경매를 하죠, 이동통신에서. 그래서 무선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런 자원을 액세스하는 그 액세스에 대한 경쟁이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보내기 위해서 변조 방식을 사용하고, 그와 같은 기술 개발과 발전은 주파수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를 신중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걸 주파수 관리를 우리나라는 그 정부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몇 년 동안 무선 통신에 대한 밀리미터파 주파수와 같은 더 높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것에 관심이 증가되고 있고, 이 대역들은 더 넓은 주파수 대역폭과 더 빠른 전송 속도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파수 대역은 또한 전송 범위가 짧고 간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스펙트럼 관리가 해야 된다 해서 이런 주파수 자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시고요. 장충당 초고 정리하시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3Hz 미만 10만 킬로미터 이상의 그 파장인 것은 전자기파의 잡음으로 분류한다 해서 잡음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기출문제 보면서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무선통신에서 백색 잡음, 화이트 노이즈라 하죠. 그래서 우리가 화이트 노이즈에서 옳지 않은 것은 열 잡음이 대표적이다. 일반적으로 열 잡음은 어디에 있다? 백색 잡음이 신호에 더해진 잡음이다 해서 우리가 AWC에 대해서 어댑티브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라고 하죠. 그래서 주파수 전 대역에서 전력 스펙트럼 밀도가 거의 일정하다. 네일리 분포 특성을 가진다 해서 아래 보는 게 이런 게 네일리 특성입니다. 그래서 화이트 잡음은 백색 잡음은 또는 랜전 잡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가상적인 모델로 삼는 잡음으로서 주파수 성분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화이트다, 백색이다 해서 모든 게 섞이면 하얀색이 된다라는 것과 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상적인 잡음이고, 가시광선에서 여러 색상이 겹쳐져서 하얀색이 되는 것처럼 백색 잡음은 가장 실질적인 게 열잡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일리 분포는 왼쪽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통계학에서 쓰는 어떠한 그 분포에서 벡터의 직교 성분 및 정규 분포의 성분 등을 나타내는 이런 분포가 되는 거고요. AWG는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성분이 합쳐지는 그런 그 잡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정규 분포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레일리 분포는 정규 분포를 의미하는 거고, 백색 잡음은 이렇게 불특정 잡음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이 틀립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것입니다. 2번 다음 보기 중 파장의 긴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해서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장춘단 초곡을 외우라 했죠. 장파, 중파, 단파, 초단파, 장춘단, 극초단파. 요 장중단, 초극을 외우면 다 풀리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파 다음에 이제 초단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이제 파장이 긴 거고, 이쪽으로 가서 파장이 세지는 거죠. 그래서 단파, 초단파에서 4번, 3번이 기본적으로 와야 돼요. 4번, 3번. 그래서 4번, 3번이 아닌 것들은 4번, 3번 있네요. 근데 중간에 1번 있으니까 4번, 3번 잡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시광선을 기준으로 해서 빨주노트 파란부에서 이쪽 왼쪽이 적외선, 오른쪽이 자외선이라고 했죠. 그래서 가시광선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보시면 가시광선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이 적외선, 오른쪽이 자외선이니까 자외선이 이쪽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장춘단 초곡에 단파, 장파랑 단파랑 여기 초단파랑 단파를 빼내고요. 그 다음에 가시광선 오른쪽에 자외선이 있으니까 2번하고 5번 이렇게 밖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번하고 5번이 밖에 있는 거를 잡으시고, 그 다음에 밀리미터파가 마이크로웨이브 요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정답을 3번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요 표를 외우셔야 되는데, 저도 처음에 이 표를 외우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장중단 초국을 잡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웨이브 잡고 그 다음에 가시광선이 있는데 왼쪽에 적외선이 있고 오른쪽에 자외선이 있다 라고 해서 하면은 금방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할 게 많아서 좀 빨리 갈게요. 내용이 되게 많네요. 그래서 한번 변복 조기 모뎀에서 0이나 1의 신호가 연속되는 것을 방지하여 스펙트럼 분산 기능을 수행해서 수신 쪽에서 동기를 잃지 않도록 해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스크램블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왼쪽에 보내는 것처럼 신호를 이렇게 보내면은 이게 잘 깨질 수가 있어서 얘를 이렇게 넓게 해서 보내는 거거든요. 넓게 해서 보내서 수신부에서 얘를 다시 이렇게 복조해내는 거. 그런 거를 이제 스크램블이라 한다. 그 내용을 읽어보시고요. 이거 이동통신에서도 이런 얘기한 것 같은데 그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4번 단방향 통신 방식이 아닌 것은 단방향 나오면 당연히 양방향을 생각하고 풀어야 되는 거죠. 양방향. 그래서 당연히 지상파 TV, 라디오, 뭐 무선 호출 이거 다 한 방향으로만 가는 거죠. 근데 주파수 공유는 TRS를 무전기라고 하잖아요. 무전기. 무전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전에 그 800MHz를 그 횟수를 해서 이것도 외우는 방법이 있는데 요즘 시험에는 여기까지 안 나오지만 하여간 TRS가 무전기고 양방향 방식이다라고 해서 요 2번을 정답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이건 상식적으로도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5번 다음 중 상호 변조 왜곡 방지 대책이 아닌 것은 서로 간의 변조를 왜곡하는 방지 대책으로 적합한 것이죠. 입력신호 레벨을 높인다. 입력신호 레벨을 높이면 잡음도 같이 상호 왜곡도 같이 늘어났죠. 그래서 좀 안 좋은 방법이고 FDM 방식을 사용한다. 송수신 장치를 선형성, 리니어하게 동작하게 한다. 필터를 이용해서 통과 대응 내 신호를 걸러낸다. 그래서 이거는 공부 안 하면 맞을 수가 없는 건데요. 여기 뭐 IMD를 급화할 수 있는 선형화 방법. 그래서 서로 이렇게 파가 입력 신호가 이렇게 커지면은 이렇게 옆에 그 IMD 성분이 1차, 2차, 3차에서 특히 홀수차에서 이렇게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분이 겹쳐지는 건데 이런 거를 선형하기 위해서는 직진성이 우수한 증폭기를 사용하거나 송수신 장치를 선형 영역에서 동작하게 하거나 TDM 방식을 사용하거나 필터를 이용해서 통과 대역 밖의 신호를 잘라내거나 아날로그 음성 신호를 대상으로 설계된 전송 회선에서 디지털 전송을 위해 사용되는 회선의 비율을 제한하거나 해서 요 내용이 들어가야지 그 어떻게 보면 왜곡이 방지된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단 참조하셔서 송수신 장치를 선형으로 동작을 해야지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3번을 잡으셔야 됩니다. 6번 전문통신 용어를 해설한 것이다. 가로에 들어갈 말은 내용 보시면 물질구조 성분에 따라 고유 흡수 스펙트럼 대역이다. 지문과 같은 미확인 물질의 규명에 사용한다. 실제로 테라헤르츠 대역에서 단백질 DNA를 포함하는 많은 생물 분자들이 공명 주파수를 가지며 이로 인해 테라헤르츠의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 이렇게 지문 같은 키가 있는데요. 지문 스펙트럼입니다. 지문 스펙트럼. 지문 스펙트럼. 그래서 핑거프린트 스펙트럼에서 테라헤르츠의 전파 복사에 따른 물질 고유의 주파수 스펙트럼으로서 마치 지문같이 미확인 물질 규명에 사용하는 게 지문 스펙트럼입니다. 멀티 스펙트럼은 다중 스펙트럼으로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고요. 흡수 스펙트럼은 여기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주파성에 걸쳐서 흡수된 전자기파의 복사의 일부를 보여주는 거. 싱글 스펙트럼은 하나의 스펙트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인지하면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문 스펙트럼. 우주자본, 대기, 가스, 강우에 의한 감쇄 및 열자본 등의 영향이 적은 윈도우, 라디오 윈도우, 전파의 창 1에서 10기가라고 있죠. 1에서 10기가 이렇게 암기하면 되겠습니다. 8번 다음 문장에 들어갈 내용으로 맞는 것은 일반적으로 주파수가 높으면 이게 이렇게 세다는 거죠. 지향성이 강해지는 거죠. 주파수가 높으면 쭉 직진해 갈 수 있는 거니까 지향성이 커지는 거고, 동일한 신호 전력일 경우 지향성이 클수록 전파는 이제 멀리 갈 수 있는 거고, 멀리 가고, 무선 라디오는 날씨의 영향을 당연히 받는 거죠. 당연히 받는 거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웨이브는 지향성이 크죠. 주파수가 높으니까. 그래서 위성통신에 주로 사용된다 해서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9번 전송선로의 2차 정수 알파 베타는 고주파에서 어떤 특성을 나타나는가. 그래서 이거 뭐 알파 베타 이게 뭔지를 모르는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1차 정수와 2차 정수로 나눠져요. 그래서 RLCG 기반으로 해서 RLCG 저항, 인더턴스, 캐패시터, 컨덕턴스를 기반으로 하는 게 이제 1차 정수고, 이 1차 정수를 기반으로 해서 2차 정수가 또 별도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그 Z와 Y를 RLCD로 해서 알파, 베타로 해서 이렇게 나타낸 거. 그래서 이를 감쇄정수, 유상정수라 하는데 이런 감쇄정수와 유상정수를 유상정수라고 하고 하단에 본 것처럼 저주파에서는 감쇄정수와 유상정수가 루트 주파수에 비례하고 고주파에서는 감쇄정수는 루트의 F에 비례하고 위상정수 베타는 주파수에 비례한다 그래갖고 얘는 정답을 2번으로 알파는 주파수의 루트에 비례하고 베타는 주파수에 비례한다 해서 고주파적인 성분에 대한 성질이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시험 문제는 저주파냐 고주파냐에 따라 틀리니까 일단은 고주파로 요거는 약간 암기를 하시고 저주파로 나오면은 둘 다 루트의 F에 비례한다는 쪽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시험에는 자주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모르해서 넣어봤습니다. 10번 시스템 자본지수와 등가 잡음 온도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해서 요거는 좀 내용이 학습이 필요해서 하단에 정리해놨는데요. 자본지수는 시스템에 입력되는 자본 내 시스템에 출력된 자본과의 비이다 해서 여기 보면 노이즈 피겨에서 여기 보면 입력 신호에 대한 SNR 대비 출력 신호에 대한 SR입니다. 이것에 대한 종합 자본 지수는 요 하단에처럼 이제 풀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건 이제 무선통신에서 나오는 부분이고 기술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거 외우셔야 되고요. 이상적인 자본 지수는 1이다 해서 이상적인 거는 SNR 인풋과 SNR 아웃풋이 똑같다. 입력 신호가 잡음 어떤 걸 통과했을 때 잡음이 똑같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SNR 인풋이 1이고 SNR 아웃풋이 1이다. 1분의 1이니까 얘는 1이 된다. 10노고 10의 1이니까 이거는 0dB가 된다. 그래서 0dB고 1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등가 잡음 온도는 자본지수 값에 영향을 받는다 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지금 온도는 자본지수 값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단 참조하시고요. 등가 잡음 온도 계산에 사용되는 시스템 상온 온도의 기준은 290도 K입니다. 290도 K.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됩니다. 정답이 4번. 그래서 하단 참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특화된 문제이기 때문에 2022년에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수 있어서 한번 더 다뤄봤습니다. 11번 다음 중 전자파 일렉트론 매그네틱 웨이브에 분류되는 것은 해서 이것도 2023년의 신축 문제인데요. 알파선, 초음파, 감마선, 베타선인데 여기 보시면 감마선부터 이제 전자파래요. 감마선부터 감마선, 알파선, 베타선은 아니고 그래서 감마선이 이렇게 종이나 알루미늄, 납 같은 걸 이제 뚫을 수 있어서 여기를 전자파라 한다 해서 11번 감마선을 3번으로 그 정답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 참조하시고요. 12번 정계 및 자계 전자파의 자유공간 중에 빛의 속도로 전파될 때 단위 시간에 단위 면적을 지난 에너지 이건 이제 맥스웰 방정식을 보셔야 되는 거고요. 맥스웰 방정식 기준으로 해서 전자계 유도에 대해서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포인팅 정리에 의해서 여기 보면 전자기파가 나갈 때 요 한 점에 대해서 여기를 이제 요 단위 면적을 지난 에너지를 그러니까 정계와 자계의 그 성분으로 표시할 수 있고요. 정계와 장계의 이제 사인 세타인데 사인 세타가 이 세타가 90도를 이루기 때문에 이거는 P는 EH다 해서 정계와 자계다 해서 이거를 1번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포인팅 정리에 근간한 정답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다음 보기의 특징을 가지는 영상 신호의 전송 방식은 카메라 추가 용이하고 구축 비용 저렴하고 전파 환경에 따른 통신 끊김이 발생할 수 있고 보안 위협이 높고 별도 전원이 필요하고 자 전체적으로 보면은 광 케이블은 전파가 아니잖아요. 이게 전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하단에 보신 것처럼 카메라가 추가 용이한 거 무선 방식 보안 위협이 높은 거 무선이나 UTP나 보안이 다 좀 취약할 수 있죠. 구축비용이 저렴한 거 무선이나 UTP가 되는 거고 별도 전원이 필요한 것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통적인 거는 무선 방식이 가장 위에서 얘기하는 거에 공통적이다라고 해서 정답을 2번으로 잡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최근 문제는 이렇게 약간 꼬아서 나오는데요. 2023년 3차처럼 전반적으로 읽어보고 가장 적합한 걸 찾으시는 방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구축비용 광 케이블 저렴하지 않죠. 동축 케이블이 전파 끊김 현상이 발생한다. 동축 케이블은 전파 끊김 현상은 안 발생할 것 같네요. UTP 케이블에 대해서 보안이 꼭 높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카메라 추가가 용이하진 않겠죠. 이 UTP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무선 방식 대비해서 무선은 그냥 AP에 붙이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UTP는 이제 케이블을 깔아야 되기 때문에 케이블을 포설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가 용이한 거는 요거 키가 돼서 2번으로 해서 무선 방식으로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내용이 많네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